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오히려 좋아요. 세상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. 이번 코로나 때 주식이 1,400이 갔다가 2,000이 왔어요.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. 내가 주식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있었던 사람도 내 단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.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거는. 그래서 너무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죠. 위기가 올 것 같으면은 위기가 올 것 같은 거에 맞춰서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면 돼요. 근데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그냥 그대로 자신은 그대로입니다. 20대, 30대를 위해서 네.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 내가 10년 네. 전, 20년 전 돌아가서 네. 내가 그때라면 이렇게 했다. 그때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느라고 신경을 안 썼어요. 심지어 제가 투자하는 잡에 있었는데도 그 직업에 너무 매몰되는 거예요. 회사 일에 너무 매몰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해내는 거, 내 당장 수입, 내 당장 지출 여기에 너무 매몰됐어요. 내가 돈을 아끼는 법, 내 수입을 올리는 법, 내가 회사에서 B를 받았는데 다음에 A를 받는 거, 승진을 빨리 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매몰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아까 말한 수입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하는 거잖아요. 이게 길게 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. 여기 제일 컸던 자산이란 걸 자산을 어떻게 가져갔냐, 네. 어떻게 운용했냐, 이 수익률이 뭐였냐, 어디에 포지션을 두고 있냐가 내 재산을 사실은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는데 생각을 안 했던.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는데 너무 바빴어요. 회사 처음 들어왔는데 얼마나 바빠요. 그리고 열심히 하셨어요. 보니까 9시부터 뭐 몇 시까지, 3시까지 엉덩이도 한번 안 떼고 뭐 새벽 네. 6시에 출근하고 그랬어요.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계속 배팅을 하시고 새벽에 출근해서 이제 자료 만들고 뭐 9시에서 3시 반 장 끝날 때까지 있고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.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수입이 올라가면 좋잖아요. 가장 좋죠. 수입이 2배 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가장 좋은데 그러는 와중에도 내 자산이라는 거를 이 전체의 흐름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 기조에 맞게 어딘가에는 살포시 올려놨으면 신경 안 쓰고 있더라도 그래도 어쨌건 내 중고 집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가는 만큼은 갔겠죠. 가는 만큼은. 눈가가 촉촉해지시나요? 아니. 아니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건데 네. 진짜 이 모든 정보가 오잖아요. 네. 뭐 돈을 쏴주니까 당연히 정보가 나한테 네. 와야 돈을 쏘잖아요. 네. 근데 내 주식 따로 계좌 아니 뭐 타면 물론 이게 불법이지만 네. 가족 지인 계좌에서 자산 그건 주식 불법입니다. 그럼 이거 다 돼야 돼요. 펀드 매니저 시절에는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그 가족의 계좌를 입력을 해야 돼요. 가족의 뭐 사촌의 뭐 아니 사촌까지는 아닌데. 사촌. 근데 나중에 이제 조사가 들어오면은 내가 만약에 사촌의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불법 거래를 했다. 그러면 그거는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가 들어오면은 조사를 할 수 있죠. 그럼 이제 걸리는 거죠.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런 거 뭐 그런 꼼수적인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, 사실. 그 당시에 월급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. 그 당시 신경을 안 썼으니까 월급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간다면은 가장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성장성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망해가는 기업들에 들어갈 확률이 좀 있으니까 부동산은 좀 다르잖아요. 조금 많이 오르고 조금 덜 오르냐는 있지만 방향은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데 부동산 시장 화랑으로 올리는데 내 집은 반값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. 주식은 그게 아니니까.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잘못 투자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.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좀 많이 매몰됐죠. 제가 주식으로 2천만 원이 감자된 적이 있어요. 제 전 재산이었어요. 그래서 무서워요. 아직도 주식은. 그게 주식을 처음 하면은 그 변동성에 떨립니다. 그건 맞아요. 그래서 근데 사실은 부동산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데일리로 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럼 엄청나게 떨릴 거예요. 세상에 맞아. 5억짜리, 7억짜리가 움직이잖아요. 올해랑 작년에는 뭐 한 달에 1억씩 올랐죠, 강남은. 네. 한 달에 1억씩 오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달에 1억씩 마이너스가 찍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오늘은 예를 들면 뭐 5억 7천만 원이었는데 오늘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5억 4천이 돼 있다. 그럼 3천이 날아가잖아요. 네. 뭐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변동성에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되죠. 근데 부동산은 다행히 안 보여주죠. 안 보여주죠. 실거래가가 뜨긴 하지만 몇 달 뒤에 몇 달 뒤에 뜨거나, 뜨거나 뭐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네. 팔기 전까지.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나의 마음을 좀
다스리는 게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꿈과 성장성이 있는 거에 좀 발을 담궈 두면 주식 같은 경우에 그 결론이 좀 좋았다. 시대의 흐름에 맞는 뭐 다 너무 뻔한 얘기죠. 뻔한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에 좀 했어야 됐죠. 제 입장 저 같은 경우에. 아니 근데 진짜 네.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유튜브 수익 장난 아닐 텐데 이거 뭐 이제 국세청에서 막 세무조사 들어오고 막 이제 막 집 15채 사고 막 그러실 텐데.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이트 초반에 회사를 반강제적으로 나왔어요. 제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게 뭐 53세, 길면 55세겠죠. 15년치 수익이 날라갔죠. 15년치 수익이 퇴직금. 날라가고 퇴직금 얼마 안 되죠. 얼마 안 돼요. 15년치 수익이 날라갔어요. 그리고 나름대로 뭐 어쨌건 금융 쪽에 있었으니까 그 15년치 수익을 예상을 해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간 거잖아요. 네네. 그 지금 나왔어요. 지금 당장은 수익은 회사원 시절보다 좀 좋을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 15년치를 채우려면은 과연 내가 이걸로 돈을 벌을 수 있는 게 사실상 회사원은 중간에 잘리지 않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 건데 보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이거는 뭐 당장 내일도 어려울 수 있고 당장 다음 달도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회사원 생활보다 조금 더 번다고 내가 길게 봐서 더 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렵죠. 상당히 걱정이 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은 타입이네요. 아, 웬만하면 좀 거만해도 되는데 거만이 1도 없어. 30대 못 벌면 이렇게 됩니다. 여자들은 그래요. 제일 차이가 나는 게 결혼한 여자들은 결혼할 때 전세로 들어가느냐 내 집으로 들어가느냐가 네. 이게 정말 5년 뒤 10년 뒤 네. 보면 이걸로 거의 저희 엄마 세대 때는 네. 진짜 이만큼 차이가 났거든요. 아, 뭐 류아나운서님이야 뭐 결혼 막 잘하셨어. 걱정이 저희 없으시겠다. 전세로 들어갔죠 완전. 걱정이 없으시겠다. 아우, 심지어 야.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. 어우, 사실 어우. 제 월급이 더 많았었어요. 남편이 군대에 있었거든요. 아, 그 군대 있을 때는 그렇죠. 좀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잖아. 제가 먹여 살렸죠. 뭐. 아, 군대 있을 때 누구야? 군대에서 뭘 해요? 나에게 돈이란? 나에게 돈이란? 아, 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.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뭐를 하려면은 사실은 베이스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없거나 뭐 그러면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된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가 이 사회에 등장을 한 순간부터는 뭔가 올라타 있어야 된다. 아, 말이든 송아지든 뭔가 올라타 강아지든 있어야 돼요. 올라타다. 안 올라타 있으면은 정말 세계가 거꾸로 가주면 좋겠는데 한 7, 80% 확률로는 앞으로 가잖아요. 그렇죠. 앞으로 갔을 때 10년 뒤에는 와 이거 정말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.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채권을 사라. 국채 사라 얘기했었죠.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.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서 못 사는 거는 100% 이해를 합니다. 망할 것 같은 거. 10년마다 위기가 오지 않냐. 2010년에 리만이 터졌고 2020년에 뭐 코로나가 터졌지 않냐. 그 이론에 따르면 사실 지금 사야겠네요. 2030년까지는 망할 것까봐 못 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산 배분적인 영역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산 배분적인 영역으로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내가 망했을 때 내 자산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를 뭐 채권이 됐건 달러가 됐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금이 됐건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자산 배분을 해뒀다가 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실 위기 상황이 자주 오진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평상시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무수익 자산에 가까운 쪽에 둘 수도 있는 거니까 감안을 하고 그 위기 상황을 잘 넘기면은 오히려 맞죠. 채권은 왜냐면 그 수익이 적잖아요. 뭐 1%, 2% 이렇죠. 채권은. 1%도 안 되죠. 네. 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오히려 좋아요. 세상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. 이번 코로나 때 주식이 1,400이 갔다가 2,000이 왔어요.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. 내가 주식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있었던 사람도 내 단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.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거는. 그래서 너무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죠. 아, 위기가 올 것 같으면은 위기가 올 것 같은 거에 맞춰서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면 돼요. 근데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그냥 그대로 자신은 그대로입니다. 근데 시기가 지나면은 뭐 이렇게 됐다가도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. 결국엔 차이가 나요. 전 주식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. 주식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더라. 그래서 저는 집 가진 분한테 그렇게 주식
열심히 하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려. 아니 이미 뭐 8억짜리, 10억짜리 들고 있잖아. 예를 들면은 물론 그럼에도 이제 자산 배분으로 주식을 좀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어쨌든 투자가 돼 있으니까. 근데 저처럼 투자가 안 돼 있는 경우에 내가 또 이 사회에 발을 처음 들여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다. 그럼요. 종잣돈 부동산 하려고 종잣돈 모으다가 시간 다 가니까. 뭐 할 수 없어요. 네. 투자를 네. 해야 돼요. 어디가 됐던 간에. 네.